축하합니다. 이제는 얼굴 한번 보겠습니다. 곧 한동훈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 제출될 것인데 찬성하리라 믿습니다. 축하 인사를 하나 했더니 뒷말이 살벌합니다. 조국 혁신당의 1호 법안 한동훈 특검법이 곧 들어간다고 예고를 한 건데요. 여기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까지 얹어서 오늘 법사위에서 다뤄졌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총 17인 중 찬성 11인, 반대 3인, 기권 3인으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청문회나 공청회를 연 뒤 소위로 상정하기로 한 건데요. 여당 의원들의 항의가 빗발쳤습니다. 어제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선출했는데 축하 인사를 이런 방식으로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정말 여당 당대표에 대한 특검법을 1호 안으로 올리는 그 법사위가 정상입니까? 한동훈 당대표 취임 첫날부터 야당의 공세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네, 한동훈 특검법이 법사위 심사대에 올랐는데 법사위는 열면 뜨겁습니다. 오늘도 뜨거웠는데 잠깐 더 보겠습니다.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검사, 장관 재직 시 비위 의혹 및 자녀 논문 대필 등 가족의 비위 의혹 등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상정합니다. 최근 한동훈 대표의 법무장관 취임 이후 본격적으로 활동한 것으로 추정되는 댓글 조작용 계정이 무더기로 발견되었고 여러 아이들을 활용한 조작 의심 댓글들이 다수 드러났습니다. 이 범죄는 매우 중대한 범죄일 것입니다. 여권의 지도자가 되면 모조리 다 특검 대상으로 올려놓고 특검법 통과시키겠다는 겁니까? 그 어제 선출되셨는데 오늘 첫날 여당 당대표에 대한 특검법을 1호 안으로 올리는 그 법사위가 정상입니까? 네, 수석 전문입니다. 문제가 있잖아요. 전문위원 뭐 하고 계십니까? 네. 검토 보고 해주세요. 네, 수석 전문위원입니다. 국민들의 의사진행 발언을 왜 침해하시나요? 자, 우리 전문위원은 위원장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네, 오신환 의원님. 예. 첫날부터 너무한다. 이게 국민의힘 위원들의 목소리인 것 같아요. 제가 19, 20대 때 법사위에만 공교롭게 있었는데 요즘 법사위의 활동들을 보면 정말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 특검법, 탄핵안, 입법 청문회 말고는 과연 민생 법안들은 처리하고 있는 것인지 국회가 저것이 과연 국회가 모든 것들을 다 집어삼킬 만한 일인가. 그리고 한동훈, 그리고 대통령, 김건희 여사 이 세 명만 갖고 지금 모든 법안들을 국회가 운영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좀 안타깝게 그지없고요. 다시 좀 정상적인 국회 활동들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런 것들도 처리하는 거는 여러 합의를 통해서 좀 생산적으로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어쨌든 저런 것들에만 매몰돼서 네. 이렇게 국회가 운영되는 것은 정말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당대표가 말씀하신 대로 바로 어저께 당선이 됐는데 저런 것들이 바로 한동훈 특검법을 법사위에 상정해서 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인가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무슨 이게 과거의 일로 사적인 어떤 보복과 사적인 감정들로 지금 국회가 다 운영되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지금 조국 대표께서도 한동훈 축하한다고 말은 하지만 한동훈 특검법 받아라 이런 식의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이런 말씀까지 드리고 싶지는 않았지만 지금 2심 항고심 이후에 벌써 여러 달이 지났습니다. 이제 대법원 판결만 앞두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은 한동훈 대표로서도 조국 대표를 안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월 달에 지금 2심 판결이 났기 때문에 대법원에서도 대법원 상고심 빨리 확정을 내려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송갑석 의원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날부터 이걸 상정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있을 것 같아요. 들어볼까요? 일단은 제가 생각할 때는 중요함의 우선순위는 어쨌든 최상병 특검법을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국회에서 통과시켜서 특검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관련된 여러 의혹들이 있었는데 최근에 검찰 조사가 그런 의혹들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여론과 국민들한테는 현재 가장 관심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한동훈 특검과 관련해서도 특히 뭐 그 앞에 제기됐었던 여러 법무장관 재임 시절의 의혹들도 있지만 이번 전당대회 과정에서 제기됐었던 댓글팀에 관한 것, 뭐 전당대회 과정에서 외부 제보도 아니고 내부에서 불거지는 건데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저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에서 한동훈 여론조작 뭐 정밀조사 TF 이것을 곧 출범시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저는 그러한 면밀한 이러한 TF 활동을 통해서 조금은 시차를 두고 오늘 하는 것보다는 최상병 특검법이나 김건희 여사 관련된 것에 우선 집중을 하고 그다음에 이러한 TF를 통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조사를 해서 조금 더 좀 시차를 뒀으면 어땠을까라고 하는 아쉬움은 네. 있습니다. 확인하되 며칠 있다 했으면 좋았겠다 이런 말씀이세요? 네. 네. 자, 조국 혁신당 지금 박은정 의원 굉장히 적극적이잖아요. 네.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조국 혁신당이요. 먼저 오신환 위원께서 조국 대표의 대법원 판결을 걱정해 주셨는데 고맙습니다. 예. 별일 없도록 잘 대처하겠습니다. 그리고 국회가 왜 이런 일만 하냐, 정상적인 걸 안 하느냐 하는데 국회에서 지금 국방위원회가 한 번도 안 열렸거든요. 오물풍선 오늘도 날아와서 용산 대통령실 국방부 이런 데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럼 당연히 안보 현안에 대해서 국방위가 열려서 논의를 해야 되는데 국방위원회 위원장이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국회에서 정상적으로 활동하지 않는 상임위의 공통점은 모두 국민의힘 의원들이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곳입니다. 국방위는 심지어 상견례도 안 하고 양당 간사도 뽑지를 못했거든요. 예. 그런 점이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그 첫날이 문제가 된다면 다음 날이나 일주일 뒤나 한 달은 문제가 안 되겠는가?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시점 문제는 아니다. 예. 국민의힘 의원들은 아니 이제 겨우 대표된 지 한 달 됐는데 한동훈 특검법을 제출합니까?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조국 대표가 한동훈 대표가 한동훈 특검법을 찬성하시리라 믿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두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그동안 한동훈 대표가 늘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수차례 해왔고요. 그리고 스스로는 아무 결점이 없다라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아무 결점이 없어 보이는 거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왜냐하면 검찰이 단 한 번도 한동훈 대표의 수많은 의혹에 대해서 수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동훈 대표 어제 전당대회 그 대표 수락연설에서 민심과 국민의 눈높이를 강조를 했는데 순직해병 특검법에 대해서 찬성 뜻하는 이유도 민심, 국민의 눈높이를 근거로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론조사를 해보면 한동훈 특검법에 찬성하는 국민 여론이 순직해병 특검법에 찬성하는 것에 결코 뒤지지 않습니다. 민심과 국민의 눈높이를 고려한다면 예. 당연히 자신과 관련된 한동훈 특검법에 대해서도 찬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한동훈 특검법 추진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의 입장이 오늘 나왔거든요. 잠깐 보겠습니다. 다수의 의석을 갖고 있다고 기본이 안 된 것을 밀어붙이는 게 민주주의인가라고 물었고요. 다음 장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막무가내식 억지를 제지할 만한 시스템과 국민적인 수준을 갖고 있다라는 답으로 이 야당의 주장을 일축하는 모습을 또 보이기도 했습니다. 전성균 의원님, 개혁신당 입장이 상당히 궁금해요. 애초에 한동훈 특검법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이었잖아요. 지금도 같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개혁신당은 탄핵 만능주의나 특검 만능주의를 경계하는 입장입니다. 지금 뭐 뭘만 하면 특검하고 뭐만 하면 탄핵하겠다고 하는 이 정치 국면을 좀 경계하고 있는데 저는 민주당에서 좀 반성해야 될 게 이 정말 좋은 프로그램 5대0 라이브에서 지금 한동훈 당대표만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민주당 지금 과연 뭐 하고 있나? 170석 가지고 있어서. 근데 지금 윤석열 그 당시 검찰총장이 무명이었는데 추미애 그 당시 법무부 장관이 잡겠다고 갈등 빚다가 결국은 대통령의 인지도까지 올려놓지 않았습니까? 이미 유명한 한동훈 당대표를 어디까지 도 올려놓을지가 걱정이고 저는 근데 또 반면 또 이번 전대에서 뭐 패스트트랙
뭐 공소 취소나 댓글팀 의혹 관련돼서 상처가 많은 승리를 하셨는데 그 상처를 어떻게 덮으냐가 문제인데 당내에서 또 국민의힘 당내에서 또 억지로 또 열 것 같습니다. 예. 이런 상황이 참 아이러니하고 안타깝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도 법사위에서 논의가 됐는데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검찰이 김 여사 수사 방식 국민의 눈높이를 더 고려했어야 된다. 이게 이제 어제 수락연설 뒤에 기자들하고 문답에서 이런 내용이 나왔거든요. 오신환 의원님, 네. 검찰의 수사 방식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 정도의 입장 표명은 적절했다고 보세요? 일단은 뭐 현직 대통령의 부인으로서는 최초의 대면 조사가 이루어진 부분들에 대해서 검찰이 신속하고 빠르게 수사를 종결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그 뒤이어서 국민의 눈높이 이야기를 언급했습니다. 이제 과거에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 때 저희가 총선 과정에서도 저 이야기를 언급했다가 결국에는 사퇴 요구를 받은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 연장선상에서 지금 제3의 공간에서 수사가 이루어진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잖아요. 이제 저는 우회적으로 검찰 출신의 한동훈 대표께서 그 부분이 검찰이 좀 더 고민하고 고려했어야 되는 문제가 아니었느냐, 예. 좀 부적절했다라는 측면을 우회적으로 언급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네. 송 의원님, 이게 어쨌든 법사위에서 심사를 하게 되면은 시간이 얼마가 걸리든 간에 본회의로 올라가겠죠. 통과도 될 가능성도 있는 거죠. 아닙니다. 법사위에서 반드시 통과된다는 보장은 아, 그렇습니까?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공청회가 됐건 청문회가 됐건 이걸 거치고 그 다음에 안건으로 다룰 건지 이런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특히 그 김건희 여사 특검법 관련해서는 사실은 뭐 민주당에 대해서 뭐라고 할 일이 아니라 이걸 오히려 아까 제가 뭐 기름을 부은 격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시간도 피의자가 정했죠. 장소도 피의자가 정했죠. 예. 그 방식이라고 하는 것도 휴대폰 제출을 검사들이 해가면서 했던 방식 아닙니까? 그런 거기 때문에 자, 과연 그 전까지는 검찰이 도대체 뭐 하느냐? 소환도 않고 조사도 않고 그 이야기였거든요. 그런데 조사를 했단 말이죠. 그럼 검찰이 하는 조사가 그런 거냐? 니들이 출장 가서 부르는 대로 가서 휴대폰까지 제출하고 그것도 토요일이 좋아하니까 토요일 날 가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국민들이 아,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겠구나. 이렇게 믿을 국민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결국 특검이라고 하는 것도 갈수록 불이 옮겨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검찰이나 대통령실이 이렇게 스스로 특검을 향해서 자초하고 있다. 이런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검찰이 스스로 자초했다. 네. 이 말씀이네요. 자, 김건희 여사를 조사했던 서울중앙지검이 대검찰청에 진상 파악을 좀 연기해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발언이 이제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진상조사에 대한 수사팀 반발이 예상돼서 김 여사 수사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했고요. 대검 감찰부는 중앙지검 수사에 지장이 없도록 차분히 진행하겠다라고 한 발 물러선 것으로 보이는데 김보엽 의원님, 이렇게 되면 지금 검찰총장 임기가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사실상 진상 파악 혹은 감찰이 무산되는 거 아닙니까? 감찰을 거부한 거죠. 이창수 서울지검장이 이원석 검찰총장을 걷어찬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 윤석열 사단 검사들의 특징이 배신과 항명인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자신이 문재인 정부 때 그랬고요. 지금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창수 서울지검장이 이원석 검찰총장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보고도 하지 않고 조사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거 감찰하겠다고 하니까 바로 들이받은 겁니다. 이러면 이제 이원석 검찰총장이 더 이상 있을 이유가 없죠. 네. 마지막 명예를 지키는 것은 직을 던지는 겁니다. 직을 던지는 거다. 전성균 의원도 비슷하게 보세요. 직을 곧 던질 것이다. 저는 이제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 성역 없는 조사 원칙이 깨진 것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한 것이 참 멋있다고 생각하고 아마 거취를 고민하고 있을 텐데 우리 개혁신당은 어떤가라고 묻고 싶습니다. 개혁신당은 어떤가가 어떤 겁니까? 개혁신당
만약에 거치를 만약 정치권으로 생각한다면 예. 예, 개혁신당은 늘 열려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이세요? 네. 입당 제안하신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아마 들었을 것으로 보이고 조만간 이제 입장 표명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신환 의원님, 송갑석 의원님 짤막하게 20초씩만 앞으로 거치 결정이 나올 것이다. 어느 시점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를 한번 들어보고 끝낼게요. 일단 뭐 감찰 조사를 지시한 것은 아니다라고 한발 대검이 좀 물러난 측면이 있고요. 예. 또 일단 일선 수사팀의 검사들이 반발하고 있고 지금 사표까지 제출한 그런 상황에서 이원석 총장이 이것을 계속 밀어붙이기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측면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원석 총장이 얘기한 법 앞에 예외나 성역은 없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거에 대해서 또 총장을 패싱하고 이창수 지검장이 수사를 제3의 공간에서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이 그 문제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대검 차원에서 저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진상을 파악한 후에 국민들께 다시 한번 언급할 상황이 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저는 참 검사들이 검사스럽게 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원석 총장 본인 임기 내내 아무것도 안 하다가 총선 때 대패를 하니까 살아있는 권력이랍시고 죽어가는 권력이구나라고 저는 칼을 들이댔다라고 저는 대단히 검사스럽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그 중앙지검의 검사들이 진상조사한다는 것에 대해서 들끓고 있다고 그래요. 근데 정작 들끓어야 될 것은 뭘까요? 경호처에 가서 휴대폰 제출하고 신분증 제시하고 했던 것에 그 많은 검사들 중에 들끓었다는 검사를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로 검사들이 검사스러운 짓들을 현재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고요. 네 분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